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유토피아라는 책 다들 아실 겁니다. 500년 전에, 400 몇십 년 전에 토마스 모어,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회사상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유토피아에 보면 모든 젊은이들이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농번기에는 가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 야만인 국가에서 데려다가 용병으로 쓰고요. 자기들끼리는 민주주의하고 그런 나라가 유토피아인데, 그런데 이 유토피아에서 민주주의를 할 때 뭐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대표들이 있고 한데요. 그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원칙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3일, 사흘에 걸쳐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만약 이거를 의원들이 어기게 되면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처벌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영국에서 초기 의회의 모습 같은 것이 있을 때인데, 그때도 날치기가 많았던가 봅니다. 함부로 날치기를 해서 민의를 짓밟거나 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얼마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에 걸린 시간, 그 전에 비공개 회의를 하기 위한 의결까지 다 포함해서 부수된 23가지인가의 법률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그 모두를 하는데 4분 걸렸습니다. 예. 토론 없이 유토피아에서라면, 이 감형 없는 종신형, 약 징역 300년 정도는 선고받는 중범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는 모든 중요한 사안이 전부 날치기로 통과를 했습니다. 며칠 전 출범한 소위 종편, 조중동 종편을 허가해준 미디어법도 날치기로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3번의 예산안 처리도 모두 날치기로 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날치기로 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상습 중범죄에 해당해 되어서 어마어마한 가중처벌을 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오늘 2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현의 시사 돋보기. 따뜻한 라디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유시민 DJ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입니다. 무슨 당 경기도당입니까? 통합진보당입니다. 예. 아직 근데 도당 통합이 아직은 안 됐죠? 예, 예정되어 있기만 하죠. 예. 그러면 이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예, 그렇게 되겠네요. 김성현님의 시사 돋보기 듣겠습니다. 예,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회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지역구에 기초의회에 있었던 좀 폭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초구 의회에 우리 당의 황일근 의원이 있는데요. 추석 정지 30일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슨 다른 데서 거론되는 폭력이라든지 무슨 다른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지난해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그 구의원들의 연락처를 당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윤리위원회 회부하였고, 결국 30일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구의원들 연락처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시의회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무상급식 조리안 통과를 위해서 그 야당들과 시민단체 연대해서 함께 의원들에게 호소도 하고 뭐 일정 정도 압박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그 황일근 의원이나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단체도 각자의 소속 단체 홈페이지에 연락처들을 쭉 적어놓고 뭐 연락처만으로 정된 문건이 아니고요. 무상급식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담은 그런 것들을 실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게 참 애매한 건데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한나라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 두고 봅시다. 이건 아마도 시민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당연한 압박이었을 텐데 문제는 이게 꼭 황일근 의원이 적어놓은 문건을 게시한 문건을 보고서 했다라는 보장도 없고 이제 다른 당에도 올려져 있고 다른 시민단체 홈페이지도 올려져 있거든요. 예. 이제 아니 저 지방의원이 서초구 의원이 유권자에게서 어떤 소통의 신호를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편 부담스럽긴 하겠지요. 근데 어쨌든 더 웃긴 게 그 한나라당 의원이 받고 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본 자신들이 심한 협박을 받았다 말하고 또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런 좀 무서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것이 의원 윤리 강령 중에 의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안으로 해서 윤리위에 회부한 거죠. 아니 그런데 다음번 선거에 두고 보자 이것은 일상적으로 늘 이제 유권자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인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 나를 두고 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법상 그 의원에 대한 징계가 4개가 있는데요. 공개 사과, 공개 경고, 30일 출석 정지, 다음에는 제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명은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과반만 있으면 되는데 윤리위에. 근데 어쨌든 이 가장 제명의 바로 밑에 있는 중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또 서초구 의회는 주로 한나라당. 그렇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 4명, 이제는 이름이 바뀌게 되지만 애초에 국민참여당으로 당선된 의원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민주당 의원도 같이 그 게시물을 했는데 거기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제 황일근 의원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 수밖에 그동안 없습니다. 황일근 의원이 한나라당에게 밑보일 만한 무슨 활동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젊은 의원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 서초구 안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 새로 직구하는 문제에서 그것을 역과 연결하는 문제 이런 등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제기된 바 있었어요. 그저 지하철역에서 바로 교회를 연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무슨 상가 아케이드 연결하듯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 이게 이제 구청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 많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제 그런 특혜 문제를 집중 제기하니 애초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됐고. 내곡동 각하집. 그렇죠. 그 그 얘기가 가장 최근에 또 크게 있었는데요. 그 각하께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좀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곳에 사저를 옮기고자 하는 곳 근처에도 테니스장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특혜와 좀 참 놀라운 모순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줄기차게 문제 제기해온 의원이거든요. 아, 예. 한나라당한테 출석정지 30일을 당할 만하네요. 그런 이제 미움을 받는 상황인데 또 더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지금 이제 12월 1일 날 이게 결정이 됐는데 본회의를 통과돼서 12월이면 기초의원들은 예결위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든지 문제를 제기하든지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출석 못하게 출석을 못하면 이 15명 중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걸 준비 다 해놨는데 정작 이때 이것을 발휘할 문제를 제기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표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찍혀서 그런다. 한편 심정적으로 이해가지만 그럼 이것이 과연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소신 있게 무언가를 추진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는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역시 딴 나라에 사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매우 외로이 혼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황일관 의원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바른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황일근 의원이 가령 이제 그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수구입니다. 네. 이거 우리 이 청취자들이 황일건 의원을 응원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트위터도 있고요. 네. 그 페이스북도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분이 격려해 주시기도 같이 걱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우리들은 잠깐이지만 정작 그 본인은 매우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초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건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남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좋지만 서초구 네.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이 연결되는 그 페이지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너무 많은 의견을 남기시면 듣기 싫어서 디도스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예. 그 국회든 그 기초의회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쪽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뭐 이런 것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우리 각하집 근처에 테니스장 짓는다든가 이런 데다가 수의 힘을 이용하면 문제겠죠. 그렇죠. 이게 바람직한 방향과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 뭐 진보 개혁 쪽은 의석이 많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을 잘 못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한 번은 많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많이 반성하면서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가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아무리 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당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죠. 아, 그럴까요? 예. 이제 4월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월에 독한 선수단으로 구성해서 독한 선수들이 당선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이상 시사 돋보기 김성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출연하셨죠? 가수 백자님. 예, 백자가 부릅니다. 조금씩. 예, 따뜻한 라디오 유시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으신 곡은 우리 따뜻한 라디오 7번째 방송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던 가수 백자 조금씩이었습니다. 현재 백자 씨 근황 궁금하신가요? 생애 첫 장기 콘서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국대 앞에 있는 웰컴 시어터에서 장기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한번 동국대 앞 웰컴 시어터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자씨 콘서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백자씨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미 FTA 법안 날치기 때문에 촛불 집회 시작되어서 거기들 많이 가셔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토요일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 집회 열렸을 때 거기서 백자씨를 봤다라는 라디오 제작진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뭐 콘서트도 지장이 많고 본인도 촛불 집회 다니고 한미 FTA 이 강행 처리의 날치기 처리의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따뜻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12월에는 촛불 집회로 좀 많이 참석하시고요. 12월 11일까지 열리는 백자 씨의 콘서트에도 가셔서 잔잔한 마음의 감동, 여운이 있는 노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다녀오시고 우리 방송장 게시판에 후기도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인 김미화 선생님 도착하기 전에요. 지금 과속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일로 이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따뜻한 라디오 메일을 보내주신 사연 하나 소개합니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생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고등학생 이나은이라고 해요. 후불제 민주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그리고 청춘의 독서를 읽으면서 유시민 대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에 다시 듣기를 통해서 행복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월요일 4시에 하는 생방송을 듣고 싶지만 그 시간은 수업 중이라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학생의 비애라고 생각합니다. 흑흑. 후불제 민주주의는 처음에는 정치라는 주제로 독서 기록장, 독후감을 적으려고 읽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지, 민주사회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을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학교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하고 다닌답니다. 유시민 대표님, 지식 소매상으로서 책 다시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유시민 대표를 비롯한 라디오 스태프분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 멀리 있는 한 고등학생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에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따뜻한 라디오가 장수프로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하늘을 달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자고요. 네, 이나은 학생 멀리 대구에서 사연 고맙습니다. 우리 이나은 학생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입니다. 자, 함께 듣고 힘내자고요. 예, 이적이 부른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하늘을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이나은 학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나은 학생도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힘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좋은 결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리카 TV 방송창에 제니퍼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시민님 혹시나 아프리카 이 채팅방 보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니퍼님. 무슨 사연이신가요? 계속 글 올려주세요. 국민참여당 방송창에 이게 왜 벌써 올라가지? 아까 처음 해본 거. 예, 싱그람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국민참여당 이름으로는 마지막이지만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쭉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고민 중입니다. 이게 달라진 정세와 달라진 조직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우리도 달라져야 될까? 예, 일부 의견에서는 노회찬 대표까지 끼워서 유시민 노회찬에 빵 터지는 라디오 하라고 이런 요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좀 같이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시간대도 좀 변경을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보고요. 좀 밤 시간대로 옮겨라는 요구도 좀 있습니다. 이 생방송으로 듣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일과 시간, 예, 그리고 어떤 진행 방식, 예,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따뜻한 라디오보다는 뜨끈한 라디오, 뜨거운 라디오, 심지어 펄펄 끓는 라디오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좀 발전시켜야 될지 저희 안 그래도 고민하고 또 의논하는 중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어떤 식으로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계속 목소리로 여러분과 만나는 이런 기획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내게서 그리운 니님, 국민참여당 당명 잊지 않겠습니다. 통합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왕 일이 된 거 밀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성했습니다. 지지하고 힘 보태겠습니다. 건성하세요. 어휴, 감사합니다. 저희 반대하셨던 분들 일부 벌써 탈당하신다는 의견들도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시고 또 팩스로 탈당계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다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떠나기로 결심하신 분들 편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웃는 낯으로 보내드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내년에 우리 4월 총선에서 또 12월 대선에서 저 디도스 공격당과 싸울 때 좀 해커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싸울 때 또 함께 힘보태서 손잡고 그렇게 싸워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판단은 달라도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민포옹님, 저는 대구시당 당직자인데요. 전화가 오면 국민참여당,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당 대구시당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제 이것도 못하는군요. 중앙당 창당까지, 혹은 대구시당 창당까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싸리 지금부터 통합진보당입니다. 해야 할까요? 어휴,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오늘 중앙당만 합동수임기구 열어서 통합하는 결정을 해서 선관위에 신고 들어갔습니다. 시도당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보름, 한 달 안에, 아마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중순 사이에 시도당 통합 과정이 쭉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국민참여당 대구시당입니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운함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아프리카 TV 방송청의 꿈의 극장님, 뜨끔한 라디오는 어떨까요? 뜨끔한 라디오, 예, 이것도 각하 한정 방송, 각하가 뜨끔하기를 바라는 그런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나라당이 뜨끔하게 만드는 라디오, 누구나 뜨끔해지는 성찰은 필요하니까 우리 진보개혁진영이 뜨끔하게 느끼게 만드는 라디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PC캠퍼스님,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빨리 만들어서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방송 들었으면 좋겠어요. 임시 홈페이지까지 아직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참 차근차근 논의해서 미리 날짜를 예고해 있었다면 아마 한 석 달 전부터 통합에 대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을 텐데 이 만사가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당 홈페이지 방송창에 본부님 통합 후에도 라디오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하얀마음님 퐁당퐁당 유따라 예, 퐁당퐁당 예.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도 좋을 것 같고요. 레게저님, 라디오 계속해 주세요. 민들레처럼님, 친구가 당원이 아닌데 라디오를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너무 보들보들해지셨다고. 허허, 친구야 사랑한다. 얼른 당원 가입해라이. 예, 우리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 김미화님이 본인의 방송을 마치고 오고 계신데 차가 많이 막힌다고 그럽니다. 직접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노닥노닥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놀고 있을 테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 천천히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착하시면 우리 오늘 김미화 씨와 즐거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TV 방송창의 라쿠민님, 너무나 정겨운 국민참여당. 사실 국민참여당도 처음에 당명을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어색했는데 한 2년 쓰다 보니까 너무 정겨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통합진보당의 당명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전수조사에서 좀 큰 표 차이로 거의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받은 당명이 통합진보당이었고 약 27% 지지를 받은 것이 진보정의당, 이건 저희 국민참여당 쪽에서 제안했던 당명인데요. 우리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동시에 기존의 다른 주체들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당명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냈는데 그게 2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보노동당이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등을 한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이 결정되었는데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중에는 퐁당퐁당이나 민들레당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퐁당퐁당이나 민들레당을 여론조사에 넣었으면 장난하냐 이러면서 아마 꼴찌를 했을 겁니다. 새로운 당명, 참신한 당명은 여론조사나 투표를 통해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권을 줘서 누군가 결정하도록 하면 이런 당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익숙한 당명, 귀에 익은 당명들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강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이름이 조금 안타까우시더라도 받아주시고요.
계속 부르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민들레당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미련 이런 것들이 남아서 잠시 노래 한 곡, 예, 민들레당이라는 당이 언제쯤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가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밟아도 밟아도 예, 뿌리를 내리고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민들레, 예,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예, 민중의 소망을 바람처럼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노란 꽃을 피우는 민들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예 후보로 올라가지 못한 이 민들레당에 대한 애착을 담아서 박혜경이 부르나요? 예, 민들레 홀시대요. 예, 한 곡 듣고 예, 김미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박혜경 노래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박미경 노래입니다. 제가 왜 박혜경에 꽂혔는지 계속해서 이 노래를 박혜경의 민들레 홀시대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다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코너입니다. 우리 작가분이 멋지게 이렇게 말을 쓰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래도 읽어야 되겠어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 코미디언이 한 말입니다. 만약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삭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은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김미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시는 길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저 지금 이제 CBS에서 목동 예. 거기서 끝나고 바로 오는데 영등포 쪽에서 길이 좀 막혀가지고요. 예. 어떡하나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걱정했었는데 시간 잘 맞춰서 왔고요. 여기 뭐 아담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저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좋네요. 가족 같고요. 네. 방송국 조그만 저 스튜디오보다 낫죠? 조그만 스튜디오의 2배 정도 되는데요. 여기 뭐 저 국민참여당 지금은 이제 이름 없어졌죠? 국민참여당에 여기서 직원 회의하는 강당 예. 같은 데인가 봐요. 예, 우리 여기 여기가 회의실입니다. 네, 가장 큰 데 같아요. 맞아요. 보다 보니까 다 파악하셨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이게 뭐 조건부라고 그러시면서 다음 주에 네, 다음 우리 주 월요일에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동네에도 품앗이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집 가서 김장해주면 그 집에서 또 이제 저희 집 김장할 때 사람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고를 좀 드리자면은 유시민 선생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김미화의 여러분 2시부터 3시 사이에 출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가야겠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물어보라고. 네,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럼요. 아, 나중에 그래요? 다시 듣기도 되지만 지금 네, 라이브로 네. 많이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 우리 김미화님 이렇게 생각하면 순학질 여사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옛날에 그 수박 신공을 비롯해서 네. 그런 장면들 많이 생각나는데 그때 그 순학질 여사 남편으로 나왔던 분 있잖아요. 김한국 씨. 예, 그 요새 왜 안 보이냐고 그분 뭐 하시냐고 누가 김한국 물어봐요. 씨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요. 네. 뭐 고정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지 아침 프로그램 또 낮 프로그램 이런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역 방송 같은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는 제가 자주 뵙는 편이에요. 사실은 저도 한 5, 6년, 7년 이렇게 가까이 김한국 씨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스리랑 부부 할 때 김한국 씨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김한국 씨가 연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래서 둘이 같이 콤비는 했지만 김한국 씨하고 그런 면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별로 제가 오빠로서 이렇게 좀 모시고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천에 갔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김한국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김한국 씨한테 오빠 제가 오빠를 오빠로서 제가 잘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이 이제 50 거의 다 되면서 또는 이제 김한국 씨도 50 중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친하게 잘 지냅시다. 제가 잘 모실게요. 이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진작에 오빠를 오빠로 잘 모셨어야 되는데. 예, 후회가 홍길동도 그랬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예, 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우리 김미화 선생님을 아예 코미디언인지 모르고, 방송인, 시사평론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초등학생까지는 저를 잘 스리랑 부부 기억 못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그 대학원생,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초등학교 때 스리랑 부부를 부모님하고 함께 봤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다. 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는 몰라도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트위터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아줌마가 아니고 언니다, 누나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까지 저를 누나 언니로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누나 언니 하기에는 고모나 이모는 또 몰라도. 끝까지 제가 우기는 거죠. 결국은 국민 언니, 국민 누나가 되고 싶은 야심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너무 서둘러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전화드리려고 했더니 직접 운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 우리 연예인들은 매니저라든가 하여튼 수행하는 분들 같이 다니면서 운전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혼자서 감당하실 만한가요? 네. 저는 운전하는 게 취미예요. 그 운전이 취미라기보다는 차 안에서 온전하게 제 시간을 갖는 혼자. 거. 예, 그러면서 음악도 좀 듣고 운전하면서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닌 지 꽤 오래됐죠. 스리랑 부부 할 때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근데 스리랑 부부 이후에는 이제 혼자서 그게 편해요.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는 공간이 잘 없죠? 다른 때는? 없어요. 집에서는 혼자 있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있기가 어려우니까요. 남편이. 네, 남편도 계시잖아요. 있고. 귀찮잖아요. 아니, 남편이 있어도 귀찮지는 않습니다. 전 지금 행복하니까요. 유도신문 실패.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연예인들은요. 예. 늘 바쁘고, 늘 쫓기면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온전하게 저의 시간이에요.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늘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서 혼자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좋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 프로그램에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 예. 나오셔가지고 저는 노는 날이 가장 싫어요. 빨간 날이. 혼자서 너무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속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자동차를 타고 양평 이런 데 한 바퀴 돌아요. 차 안에서 막 울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쁜 일이 있을 땐 또 기쁜 일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코미디언이 운다? 이러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차 안에서 주로 혼자 해결하는 편이죠. 눈물도. 아이들한테 보이기도 그렇고 남편이 또 보면 속상해 할 테고 하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욕을 하거나 쌍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면 안 되는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혼자 운전을 하면 네. 좋아요. 앞에 난폭 운전차 있으면 욕도 좀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네. 저도 가끔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저 혼자. 그러세요. 예, 아주 좋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하게 좀 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 유시민 선생님은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제가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예. 그때 한번 모셨었잖아요. 예. 그때보단 훨씬 얼굴이 더 편해지시고 좋아 보여요. 백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빨리 민들레당 이름이
돋보여야 되는데. 예. 우리 별칭을 민들레당으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민들레 제가 인터뷰하신 거를 읽고 왔어요. 예. 민들레가 노란 민들레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들레가 우리 민들레가 있고 예, 노란 민들레 그렇다고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예. 또 외래종이 외래종. 있어요. 예. 외래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가르쳐 주십시오. 밑에 꽃받침 있죠. 예. 꽃받침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 있어요. 예. 발바닥. 그건 예. 외래종이에요. 아하. 근데 우리 토종 민들레는 꽃받침이 딱 안정되게, 안정되게 위를 받쳐줘요. 향해서. 네. 아하. 저도 저희 집 근처에 그런 자생식물원이 있어서 거기서 배웠어요. 내년 봄에 토종 민들레와 외래종 민들레를 구분하는 법. 내년에 민들레 꽃필 때 꼭 네. 한번 확인해 한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낙곱살이 나는 꼽살이다. 나는 곱살이다. 네, 줄여서 낙곱살이라고 그러죠. 예, 낙곱살. 네. 나는 곱살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석훈 박사하고 네, 선대인 소장하고 김용민 씨. 교수하고 네, 시사돼지. 네 분이서 이렇게 네. 하시던데 네. 어떠세요? 지금 2회가 나왔나요? 1회만 나왔나요? 2회 나왔고요. 2회 나왔죠. 지금 3회 녹음 끝났고 이제 며칠 뒤에 김용민 씨가 요새 워낙 바빠가지고 무슨 서커스단도 아닌데 그렇게 그 공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연 저 공연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나는 꼼수다도 나는 꼼수다를 녹음하고 저희가 기다렸다가 저녁에 녹음을 하거든요. 그 지하실 예, 거기. 지하에 예. 아주 조그만 이 방에 거의 이 방이 엄청 지금 3배 정도는 큰 거예요. 아주 작은 방에서 거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앉아서. 울부짖는 에어컨 있는 방 예, 아니죠? 예, 오셨잖아요. 그 네, 방은 아니고, 지하에. 예, 울부짖는 에어컨 예, 방 말고. 울부짖는 에어컨 있는 예, 방이 예, 아닌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저희는 저녁 늦게 나는 꼼수다 끝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새벽 3시 정도 막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이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큰 남자들하고. 다 큰 남자들하고. 그 빨간색 긴 소파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용민 씨는 하다가 졸리면 자더라고. 네, 네. 자, 여기 지금 우리 김미화 누님의 등장을 환영하는 멘트들이 지금 완전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여당 방송창 게시판에 하이에나님, 보람님, 또 불안당, 김상범, 비당원님, 하필 비당원을 자랑하셔요. 모두 이 일자눈섭 김미화에 대한 추억들을 얘기하시면서 환영 네. 인사를 주셨고요. 예, 강추 CBS 표준 FM 김미화 여러분 월토 늦은 2시부터 4시 솔직소탈 파격적인 시사와 인물 대담이 마구 쏟아집니다. 이분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홍보하는 분. 우리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좀 아무래도 불쌍해요. 제가, 비당원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예. 자, 체리토끼님 와락 느낌표 지금 깨어나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창이 자꾸 튕긴답니다. 그래서 하얀 마음님 나오자마자 흰 창이 보이기 시작했대네요. 김미화님은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내게서 그리우니님 나는 꼽살이다 잘 듣고 있습니다. 나 꼼수를 능가하는 팟캐스트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만 대변인께서 금방 만나고 나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오자가 들었네. 순학질 여사를 순학질 여사라고 써놓고 순학질 여사님 피부가 진짜로 짱이네요. 내가 확인함 느낌표 2개. 이런 기밀을 유출하면 됩니까? 우리만 알아야지. 제가 사실은 유시민 선생님이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실물이 낫죠. 예전에 방송에서 보던 느낌하고 확실히 다르죠. 일단 일자눈썹이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방송에서 보던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 그런 얘기 하는데 택시를 타고 제가 기분 나빴던 적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를 알아본 거예요. 오, 김미화 씨 아니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오, 김미화 씨 귀가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를 만지면서 손을 올렸거든요. 어우, 손가락도 어쩜 그렇게 길고 예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선도, 너무 이쁘시고, 얼굴만 빼고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예. 어떠십니까? 우리 김미아 선생님 눈은 이게 쌍꺼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외눈꺼풀. 쌍꺼풀이 없는데 크죠? 예. 네. 이게 저의 저희 장점입니다. 집사람 빼고 쌍꺼풀 없이 눈 큰 분 제가 별로 못 봤는데.
눈썹은 조금 만지셨죠, 그죠? 이쁘게. 안 만졌어요? 눈썹은 그 가위로 조금씩 정리해주죠. 그러니까, 그러신 거야. 옆이 이렇게 길이. 라인이. 네, 라인이 여자들은 이뻐. 다 이렇게 만져요. 네. 눈썹 라인이 이뻐. 네. 예. 그래도 뭐 눈썹 문신을 남자분들이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럼요. 네, 남자들이 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 집권당인데. 유시민 선생은 안 하셨네요. 눈썹. 저는 네. 이거, 이 머리카락하고 같은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를 때 같이 눈썹도 잘라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조순 할아버지 그 눈썹에 네. 염색한 것처럼 까맣게 이렇게 아, 길게 그러시구나. 네. 그 눈썹이 이렇게 긴 분들이 장수하시고 뭐 옛날부터 힘이 세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장수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네. 살 만큼 살고 가야죠. 예, 예. 언제까지 지구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오래오래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 저 코미디언으로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는 김미화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아 보이시고요. 굉장히 낙천적으로 보이세요. 네. 근데 나는 꼽살이다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네. 앞으로 나는 꼽살이다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이고요. 어허.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보람으로 지하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는 말이죠. 유시민 선생께서도 정치에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정치에 있는 꼼수의 1000배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경제 경제 쪽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큰 금액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사실은 나는 꼽살이다가 1회 때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그것이 세계 팟캐스트 1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어 해요. 재미없지만 경제 용어라든지 이 경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임감도 무겁고 그래요. 우리 라쿠민 님이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청에서요, 질문을 주셨는데, 경제를 주제로 한 각하 헌정 방송, 말하자면, 낙검수의 경제 분야 버전으로 이제 낙곱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유시민 대표를 초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유 대표도 경제 전문가신데,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는 못 되고 그냥 사이 왜요? 예, 좀 전문가시죠. 예, 뭐 그냥 거짓말 하는 거 조금 눈치챌 정도이시죠. 네, 언젠가는 한번 오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예. 이제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정말 그 유시민 선생께서 알고 계신 어떤 이면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죠. 예, 한번 불러주시면 네, 가서 고맙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야, 오늘 뭐 예. 저희 방송 또 낙곱살이 다 섭외를 하네요. 예. 이건 일석 몇 조입니까 이거? 요새 그 개그맨들이요, 엄청 인기가 있어요. 특히 이 모 방송국의 개콘이라고. 모 방송은요 그냥 MBC. KBS입니다. KBS인가? 네. 나 그거 모르네. 그래서 몰라서 모 방송이라고 예, 그랬는데. KBS구나. KBS구나. 예. 이렇게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보긴 이제 열심히 코미디 봐요. 예, 보세요? 예. 네. 이번에 요새 최근에 보니까 새 코너들 막 나오고. 네, 재밌죠. 뭐 달인도 가고, 뭐 또 가고, 뭐 이제 두 분 토론도 없어지고, 이제 뭐 그랬는데. 네. 새로운 코너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많이 생겼고요. 특히 그 재미난 코너들이 많던데. 뭐 고발도 당하고 영광이잖아요. 어떠세요? 같은 코미디언으로서 고발당하는 개그맨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고소당하는 개그맨. 글쎄 저는 그게 이제 참 우스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코미디언을 빗대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본인에게 했던 어떤 그 모욕죄라든지 예. 아니면은 인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용어 인신공격 표현이 뭐 네. 이런 거, 예. 어찌됐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다시 한번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코미디언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그것은 참 그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만 해도 효종이가 나이가 어립니다.
사실 고소당해 본 경험이 없고요. 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KBS 블랙리스트 사건 때 단련돼서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뭐 고소당하는 거 이제 뭐 경찰서 뭐 한 번 더 가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담도 생기고 그랬는데 예. 효종이만 해도 얼마나 코미디 하면서 그 안에서 좀 그 심리적으로 불안했겠어요. 잘못하면 쫄 수 있죠.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개콘 PD라든지 아니면 KBS에 계신 분들이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왜냐하면 KBS 안에서 높은 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권당에 있는 파워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최효종 군에게 네. 그렇게 했다. 그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 다음 주에 전 코너를 통해서 예. 그렇게 그분에게 시원하게 뭔가 국민들 마음속을 후벼줄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만약에 KBS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다음에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럴 때 정말 그런 큰 권력을 향해서 KBS가 그럴 수 있다면 박수를 쳐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시청률이 엄청 올랐죠. 예, 보니까 감사합니다 코너에서도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인 끝나 시청률이 걱정됐는데 국회의원이 도와주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미아 선생님은 처음에 코미디 시작하셨을 때가 군사정권 시절 아니었어요? 83년도였었죠. 전두환 각하께서 네. 집권하고 계시던 시절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고 계신데 이제 전두환 정권, 또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이렇게 5개 MB 각하 정부까지 네. 6개의 정권 아래에서 쭉 그냥 해오셨는데 이렇게 무슨 코미디 프로에 출연한 개그맨을 상대로 정치인이 무슨 집단 모욕죄 비슷한 걸로 하여튼 고소를 하고 이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코미디언을 상대로 뭐 나서서 고소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코미디언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박해를 받은. 예. 그런 적은 있었죠.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제 코미디 탤런트도 그렇고요. 예. 또 목소리 흉내 내는 거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 있었죠. 예, 우리 전두환 각하와 비슷하게 이렇게 앞에 좀 벗겨지시고 인자하게 예, 잘생기신. 박용식 선배님이신가요? 훨씬 탤런트. 부드러운 전두환 뭐 이렇게 우리 보면서 느끼고 그랬는데 네. 그분도 출연을 못 하셨대요. 예, 한동안 못 하셨죠. 근데 그런 일은 있었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 더 사실은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고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쫄아요, 사람이. 쫄면 안 되는데, 쫄면 안 돼, 냉면 안 돼, 짜장 안 돼, 짬뽕 안 돼. 쫄면은 안 되고 냉면도 안 되고 짜장도 안 되고 우동만 되나요? 자, 요새 어떤 분들은 뭐 연예인들이 분수를 모른다 이러면서 뭐 삼김 트리오 이래가지고 김미화, 김여진, 김재동에 대해서 뭐 어디 건방지게 뭐 정치 발언하냐 이런 식으로 막 SNS나 혹은 뭐 댓글 이런 데 보면 공격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치적인 연예인 폴리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사회 참여를 하는 연예인 소셜 테이너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유시민 선생님께서 그 참여정부에 계실 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잖아요. 예. 저한테 무슨 저를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네. 그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어떤 특혜를 줬다거나 네. 내가 유시민 선생을 외부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뭔가 저를 대접해서 방송에 무슨 압력을 네. 넣으셨다거나 이랬으면 저는 감사했을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좀 저도 한 자리 하게. 하고. 그런데 일체 그분들의 도움을 전 받은 적이 없었고. 그 좀 서운하셨겠어요. 서운하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적은 있어요. 대선 때 이회창 후보하고 예.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었던 적. 예. 처음에. 예. 그때 이제 SBS에서 이건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SBS에서 연예인들이 예전에 그 꽃다발을 주고 김대중 전 예, 대통령 계실 예. 때 당선됐을 때 꽃다발 주고 집을 찾아가는 게 MBC에서 빅히트를 했었어요. 예. 최진실 씨하고 이경규 씨가 예, 찾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으니까 SBS에서 우리도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보도국하고 예능국하고 합쳐서 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능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한선교 씨도 그때 아침 프로그램 네. 했었었고 저도 프로그램 진행자였고 남희석 씨도 프로그램 예. 진행자였어요.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3명을 외부로 보내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표가 많으면 개표 방송할 때 네. 표가 많으면 한나라당 당사가 다 여의도에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한나라당 쪽으로 가서 이제 당사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민주당이 승하면은 표가 많아지면 이 표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밖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기다렸던 거예요. 날도 추웠는데 그날. 네. 근데 그날 계속 이회창 후보 쪽으로 표가 안 가고 계속 노무현 후보가 승 표가 계속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계속 민주당사만 비춰줄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사에서. 예.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렇지.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 저쪽도 갔다 이쪽도 갔다 하는데 너무 그림이 없는 거예요. 방송은 그림이 있어야지 예, 재밌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노사모 여러분들이 여의도에 모였어요. 이제 될 것 같다 했을 예, 때 그때. 당사 앞에. 예, 한 9시 밤. 이렇게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희석 씨는 방송에 있어서 가고 저하고 한성교 씨가 거기 남았던 거예요. 근데 지미 집이라고 이렇게 크레인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빙 돌면서 크레인 당기는 카메라를 예. 쫙 당기면 조그만 카메라가 끝에 달려 있어 갖고 예. 쭉 뽑으면은 쫙 펴져서 나오는 예. 카메라거든요. 우리 저 음악 프로 같은 데서 청중들 위로 쫙 돌면서 그렇죠. 치는 게 지미집입니다. 네, 그 카메라가 있었는데 식당계 3년이면 예, 라면도 풍어를 끓인다고 제가. 읊으시네요. 그 카메라가 이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예. 근데 저는 방송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귀에다가 PD가 요구하는 거를 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장비를 안 가져가서 전혀 스튜디오 상황을 몰랐어요. 언제 연결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노사모 회원 여러분들이 노란 옷을 입고 이제 광화문 쪽으로 가신다는 예, 거예요. 예, 시내로. 예. 가뜩이나 그림도 없는데 이분들 빠져버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노사모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안 돼 가지마. 그러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예. 그 순간에 스튜디오에서 자 민주당사 앞으로 넘겨봅니다. 그리고 탁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미집 카메라가 그 광경을 쭉 훑고 있는데 김미화가 뭐라고 하니까 막 노사모 노란 막 옷 모이고 입은 막. 분 예. 사람들이 전부 김미화 앞으로 쫙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채널을 보고 있었던 분들은 야 문성근 위에 김미화가 있었다. 이 노사모를 오라가라 하는 사람 저 사람이잖아. 예. 노사모를 오라가라는 사람이 문성근인데 문성근 뒤에서 문성근도 조종을 했구나. 오라가라 하는 사람.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중간에 음악 한 곡 듣기로 했는데요. 그냥 하도 재밌어서 그냥 쭉 갑니다. 요새 우리 코미디언이 무슨 법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뭐가 있더라도 우리가 보통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같이 웃고 넘겨야 되는데, 소송이 많아요, 보니까. 네, 네. 뭐, 어디, 무슨 이상한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지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훌륭한 어떤 인터넷 매체하고 소송이 이렇게 돼서, 말하자면 승소하신 걸로 제가. 네. 조정인데 하여튼 내용은 승소하신 네, 걸로. 강제 조정 당했고요. 예. 승소했는데 제가 이제 금액 때문에 이것은 뭐 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끝까지 우겼었는데 예. 사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800만 원 벌금 나왔고 그쪽 신문사에 그리고 이제 그 친노 좌파라고 분들이 계속해서 그 신문에다가 기사를 냈는데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한 번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고달퍼요. 예. 그리고 변호사님들조차도 이게 그 아주 극우 신문과의 소송이라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나홀로 소송을 했거든요. 어허,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고 그냥 보여지는 건 사실 몇 년이지만 저는 8년 동안 그 신문사하고 다퉜어요. 소위 친노 좌파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친노 좌파라는 말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뭐 빨갱이 소리 들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예. 대통령이 되는 시대인데 친노 좌파가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 용어를 이용을 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왜곡되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보도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라는 요청이었고, 일종의 공익소송. 네.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잘 돼서 받아들여져서 예. 이제 이런 결실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인터넷 독립신문이라는 네. 언론사인데요. 신혜식 씨가 대표로 있는. 예, 여기는 뭐 저도 단골로 거기 뭐 친북 좌파 뭐 해서 등등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래봤자 남는 게 없다. 왜냐하면 김미화 씨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인데 또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저는 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바로 잡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 김요한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저는 그 신문에서 보면 맨날 뭐 빨갱이, 친북 좌파, 무슨 친일파, 후손, 폭력배 뭐 맨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 아니세요? 저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그분들을 그냥 그렇게 놓으세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뭐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저렇게 돌 던지는 일에 또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되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러고 그냥 상대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 상대하는 게 힘들까 그 느낌은 저도 잘 알고 있죠. 여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실제로 방송에. 예. 그래서 그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 관여된 위에서 조정하시는 권력을 가지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김미화는 좌파다 또는 친노다, 아니 제가 대통령 사회를 보고 예. 누구라도 저 같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진행자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대통령 사회 보는 거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사회를 본 건데, 그것이 유독 다른 대통령 있을 때 제가 예. 청와대 들어가서 사회 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없었던 부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를 본 것만이 너는 좌파고 그러니까요. 친노다라고 평가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사회인가. 그러니까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비빔밥 먹고 저녁에 곱창전골 먹었는데 아침밥 먹은 것만 돼서 너는 왜 쌀을 안 먹고 밀가루만 먹니? 농민들 생각을 조금도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곤란하겠죠. 네.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말 친한 분이시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네요. 왜 그래요? 예, 하여튼 외로운 일이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고 대중에게 둘러싸여 있고 대중의 주시를 받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철저하게 개인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법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달픈 싸움을 하신 점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용기가 있으시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쪽은 코미디언들은 아닌데 네. 뭐 그래도 웃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외로운 싸움도 하시고 한데 요새 보면 이제 MBC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시면서 굉장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 많이 얻으셨는데 여기도 이제 소위 하차를 하시고 네. 거기서도 좌파 논란이었었죠. 예. MBC가 옛날 MBC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서. 뭐 MBC든 KBS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의 높은 분들이, 저는 PD들하고 사실은 다 친해요. 예. SBS도 그렇고 밑에서 정말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은 묵묵히 자기 일 합니다. 예. 그러나 권력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줄대기 바쁘고 그다음에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이런 분들이 흔들거든요. 근데 코미디언을 향해서 그렇게 무슨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 그런 거는 문제 있죠. 사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는 것은 유시민 선생님께서도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셔서 알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PD들이 못나만 치우친 사람들 네, 쓰지 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냉정한 거예요.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저는 물건 파는 데를 나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할 때는 몇 번 제가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 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못하게 되죠. 그런 예, 저절로. 이것은 예. PD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를 높게 봐주고 있는 PD들에게 내가 노를 끼쳐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예. 돼야 되는 건지. 그 MBC도 많이 변한 것이 제가 2000년, 2001년 그때에 이제 라디오 진행도 하고 거기서 네. 또 백분 토론 진행을 할 때 저희 백분 토론 CP라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장 네. 예, 그분이 아주 성격이 괄괄한 분이셨는데 한 번은 그날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위에서 약간 이건 좀 안 좋다 이런 게 내려오니까 탁 저녁 술 한 잔 딱 하고 사장실에 그냥 문을 차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장님한테 뭐 선배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들이박아서 한 10분 있다 나오더니 결국은. 그냥 원래대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MBC의 문화는 그랬죠. 이렇게 예, 그때는 최임 PD가 사장실에 문 열고 들어가서 책임지고. 예, 뭐 사장하고 싸우고 그러고 와서 제작진이 계획한 대로 가자 그러고 그래도 그게 통하는 조직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지금은 책임 PD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됐어요. PD 수첩 같은 걸 보셔도 그렇고. 예. 네. 뭐 법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사과 방송을 낸다든가 이런 일도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소위 큰 방송사에서는 이제 결단하셔서 이제 말하자면 남들한테 부담을 좀 안 주고 네. 예, 정리를 하시려고. 네,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예. 네, 제가 자른 거죠. 확실히 합니다. 제가 잘랐습니다. 스스로를 잘랐다. 그리고 나서 최근 소식을 들으니까 언론사, 인터넷 언론을 하나 만드신다고 뭐 보니까 순학질 뉴스? 사실입니까? 우선 이게 언론사 만드는 게? 네, 신청했고요. 허가 났고요. 근데 신청만 해놨지 지금 뭐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SNS,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좀 얻어서 내가 아하.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욕구 같은 거를 여기서 10분 발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서류만 썼는데 그것이 늦는 날 그냥 기자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요. 마치 뭐 방송국이 다 완성됐냐. 네. 이렇게라도 녹음 기계라도 있고 컴퓨터라도 몇 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결정된 거는 방송국 이름. 방송국이 아니고 신문사입니다. 예. 순학질 뉴스, 예. 신문사 이름, 그다음에 김미화 총수. 이렇게 예. 딱 두 가지만 결정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떤 분들은 게시판에 지금 입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서류만 처리됐지 아무것도 없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차차로 벌어가지고 이걸 하나 둘씩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그냥 트위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신개념으로. 네. 함께 만드는 인터넷 언론. 네, 여러분들의 또, 방송 예. 그럴 수 있을 것 못할 같아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참여당 방송창 게시판에요. 흑마당님, 풍자가 탄압받는 건 볼장 다 봤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보다 못한 정치 상황이죠. 원래 조선시대하고 민주공화국 차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코미디언들이 안 보는 데서 나라님 욕하는 거는 조선시대에도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나라님 없는 데서 나라님 흉보는 거는 조선시대에도 가능했던 얘기고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나라님 보는 데서도 나라님 욕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정치 쪽으로 돌아갈 국민들의 화살이 좀 카타르시스 하면서 예. 코미디언들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속이 좁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넓게 안목을 보지 네. 못하고 좁게 일단은 내 흉내를 내 또는 내 말투를 어떻게 해 내 모습을 흉내내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어디다가 정말 그 하소연할 데 없고 화풀이 할 데 없고 그래도 각하께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왜요? 개콘에 보면 안현상 씨가 나와서 맨날 그 슈퍼스타 KBS에서 그 성대모사 할 때 각하도 가끔씩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각하께서 화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 등장은 사실 저는 시사풍자라고 하면 누구 흉내를 내거나 얼굴 뭐 비슷하게 하거나 이거는 시사풍자가 아니죠. 예.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고요. 정말 신랄한 시사풍자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사실 왜 못 만드나 하시겠지만 다 각자 계산이 틀리고 또 위에 있는 방송 위에 있는 분들은 다 자기가 밉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시사 코미디 지금 현재는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 자꾸 개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네. 흥미롭게 저는 그 포맷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그걸 한다면 임기가 얼마 남았지? 각하 뭐 1년 남았습니다. 그럼 뭐 어쩐다고 그러면 1년 안에 사대강 보를 안 뽑아내면 예, 퇴임 후 재미없답니다. 그러면 안 돼 시작해서 야 그 많은 보를 1년 안에 어떻게 다 뽑아내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거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민들레당 만들어지 마시고요. 제가 사실 우리 진보통합 이거 참 안 될 때 네. 우리 당직자들 있는 데서 제가 한번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았지? 12월 13일 예비후 등록 때까지 2달 남았습니다. 안 돼, 야, 안 돼! 2달 안에 어떻게 진보통합을 하냐? 진보통합 합시다 한다고 다들 하자 하냐? 이렇게 시작해서 한번 해봤는데.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랬겠네요.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게 생겼어요. 비상대책위원회로 이 각하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는 이런 것이 텔레비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죠. 만에 하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를 소재로 하는 걸 다 허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을 꿈꾸세요? 이거 지금 저 신문에 날 일입니다. 예. 만에 하나. 아니 뭐 상상도 대권 못해요. 선언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게스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긴 시간 예정보다 더 길게 저희들과 함께 시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김미화 선생님은 굉장히 시민단체 행사에도 많이 가시고요. 제가 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만 때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행사에도 가보면 와서 노래도 참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끼가 아주 넘치세요. 그리고 예전에 멀리서 그냥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확 피는 듯한 느낌이 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 더 많은 꼬송이가 이렇게 피는 고맙습니다. 느낌이에요. 네. 제가 시민사회단체 일을 한 게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20수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80군데가 넘는 곳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코미디언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이 포부, 우리 또 팟캐스트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도 올라가는데 순서는 낙곱살보다는 좀 처지지만 많이 그래도, 처지시던데 예. 왜 이렇게 좀 처진다고 얘기하시면 솔직한 거 좀이라고 아니죠. 해주십시오. 야, 우리도 전심이 있지. 예. 저희도 저 꼽살이 껴가지고 예. 간신히 2등하고 어떨 땐 1등하고 막 그렇거든요. 꼽살이 제대로 낀 거죠. 예. 우리 따뜻한 라디오 앞으로 이렇게 당이 이제 통합돼서 이름도 달라지고 해서 저희도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이 개편 전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다음 한 주 이 포맷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코미디언으로서 네. 방송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마무리 삼아 예, 해주십시오. 따뜻한 라디오 발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좀 더 건전한 소식들 그리고 사람들 생각을 밝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선생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 당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월급 받고 그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정말 고생 많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미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호준 총수는 여기 와보고는 방송실이 창고 같다는 등 김어준 씨는 여성들이 지금 여기 3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아주 방송 잘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분은 병원에서도 남자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해주면 진료 거부를 한대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 저 뒤쪽에 우리 대변인이나 우리 사업단장 앉아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불쾌해가지고 재채기만 해도 뭐라 하고. 네. 그래서 그건 몰랐네. 다음에 혹시 딴지 청소를 모시게 되면 남성은 전부 저만 빼고 문 밖으로 퇴출시키도록 그렇게. 저는 또 여기 남성들이 있으니까 기분 좋았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얼굴에 빛이 나시는 우리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이신 우리 김미화님과 오늘 무척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 많은 웃음과 더불어서 따뜻한 위로를 국민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그래서 그런 사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김미화 선생님 나오시는 날이라서 그렇겠죠? 아프리카 방송창에
별풍선 선물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예. 오늘, 예, 이제 방송 마무리 해야 될 시간입니다. 육바바룰라님, 예, 대학원 입학시험 격려해달라고 사연 보낸 거 다시 말씀하시면서, 격려 안 해드렸는데 붙었네요. 짜잔, 대학원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요.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육바바룰라님, 예. 얼마나 저를 좋아하면 닉네임이 육바바룰라겠어요. 예.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혜화 선생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면서 원래 준비했던 제가 배웅하는 동안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계십시오. 옥상 달빛 세상 떠났죠? 말로 없는 아닌가? 옥상 달빛은 세상 떠난 분 아니에요? 아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누구였더라? 전에 이 달빛 요정 말로 없는 죄송합니다. 옥상 달빛과 달빛 요정은 다르네. 없는 게 메리트 옥상 달빛.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청취자 여러분, 우리 김미화님과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능 하는 분들은 정치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예술가는 뭐냐? 화가는 눈밖에 없고 음악가는 귀밖에 없는 병신들이냐? 천만의 말씀. 예술가도 세계의 사건 앞에 눈을 뜨고 있는 정치적인 존재다. 유명한 화가죠? 피카소. 예. 스페인이 배출한 아주 위대한 모더니스트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직업이 어떠하든, 예.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직업이 무엇이든 주권자인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따뜻한 라디오를 아껴주신 청취자 여러분,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보통합이 이루어져서 당의 이름 게시판 홈페이지가 다 바뀌게 됩니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국민참여당 홈페이지에 국민참여당 방송창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오래지 않아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도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참여당 전당원대회에서 77%가 넘는 당원들이 투표해서 89% 넘게 찬성 투표를 하신 주권당원의 숫자가 재적 주권당원의 69%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를 비울 때 앞으로 그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또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비워버린 그것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또 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은 또한 숨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당원대회 직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충북도당에서 올린 글과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글 제목이요. 국민참여당 이름으로 마지막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노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노란색 현수막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비우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더군요. 2011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에는 총선 대선을 반드시 이겨서 더는 가난한 노인들이, 농민들이, 시민들이, 이 땅의 가난한 민중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주권당원 김광직. 국민참여당의 주권당원 여러분, 오늘 게시판에 당을 떠난다는 글들이 꽤 올라오고 있죠. 우리가 함께 지난 2년간 당에서
활동하는 동안 큰 책임을 맡아서 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통합진보당 속으로 가서 또 만날 분들, 당원대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의 판단을 바꿀 수 없어서 당을 떠나는 분들, 때로 먼 길을 갈 때,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서로 조금 잠깐씩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한편 들면서도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움을 담고 이런 다른 길을 선택해가는 옛 동지들에 대한 믿음과 연민,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공감,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한 사연입니다. 연목골님이 노래를 신청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회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이 출발하는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연목골님이 신청하신 상록수입니다. 함께 들으면서 지난 시기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리움, 아쉬움을 덜어내고 희망과 설레임으로 내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